한마당의 김숙경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김영철 아나운서의 개인 일정으로 오늘 하루만 아침마다 함께합니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아나운서 반가워요. 네. 여기서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되니까 오랜만에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축제장이나 행사장에 가면 익숙한 풍경을 보게 되는데 이 즉석에서 요리를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푸드트럭 행렬을 볼 수가 있잖아요. 푸드트럭. 네.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푸드트럭이 장점이 있어요. 네. 일단 음료부터 디저트 또 식사 대용 간편식까지 메뉴가 워낙 다양하고 일단 보면은 왠지 더 맛있어 보인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용해 봤습니다. 사실 사실은. 좀 과식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길 위에서 셰프로 변신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각자 무엇을 요리하고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세종에서 오셨어요. 5분이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종기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기부 푸드트럭 2호 시그너스 대표 박종기입니다. 세종 기부 푸드트럭 협동조합 조합장을 맡고 있고 커피, 음료를 주력으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이주연님.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 기부 푸드트럭 협동조합 2호 네. 닭강정을 판매하고 있는 세종 2도 대표 이주현입니다. 네, 닭강정. 자, 다음 메뉴는 뭘지 궁금합니다. 네. 박규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기부트럭 3호기 박기환입니다. 저는 홍콩 웨그와플하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홍콩 와플. 네. 네. 안 먹어봐서 맛이 어떨런지 더 궁금한데요. 네.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윤영숙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기부트럭 4호 큐브 스테이크를 팔고 있는 윤영숙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기용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 기부푸드트럭 5호. 네, 주 메뉴는 뉴욕 핫도그와 충무김밥을 팔고 있습니다. 네. 방방곡곡의 대표 하기용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5분과 함께 할 거고요. 메뉴 소개 들으면서 왠지 그냥 시끌시끌합니다. 메뉴 이름만 들었는데도 오랜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네. 참 반가운 두 분입니다. 자, 가수 금윤아 씨, 방송인 이명모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박명원 아나운서와 정말 오랜만에 함께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밋밋하게 인사드릴 수가 없어서 네, 노래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와. 하나, 둘, 셋, 넷. 푸드트럭 송 나는야 귀여운 핫도그 트럭.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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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길쭉한 빵에 따뜻한 소세지.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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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나는야 달콤한 아이스크림 트럭. 아이아이아이아이. 바삭한 콘에 타르르 아이스크림. 아이아이아이아이 아이스크림. 아니 진짜 지금 현장에서 직접 두 분이 금방 만드신 노래인 거죠? 있던 겁니다. 네. 노래가요. 네. 저희가 만든 거 같지만 아주 재밌게 불러서 만든 거 같지만 이게 실제로 있는 노래예요? 네. 어떻게 뭐 들어보셨어요? 아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진짜 아이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그래요? 보통 아이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뭐 소방차, 경찰차, 또 트럭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동요들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이 푸드 트럭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동요로 정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여러분들 인기를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5분들의 맛있는 아주 맛있는 인생 이야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많이 어떻게 음식도 준비가 됐나요?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행사장에서 우리 푸드트럭 사장님들을 아주 자주 뵙고 있습니다. 자, 이 업종이요, 우리나라에 그 3,000명이 넘는 푸드트럭 사장님들이 계신다고 해요. 네. 그만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데 네. 이렇게 그 어떠한 특별함을 가지고 어떠한 나만의 음식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으셨는지 그 방법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푸드트럭 사장님들과 함께 푸드트럭 음식처럼 맛있는 이야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 출발! 빵빵! 아니 근데 용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푸드 트럭이 정말 많잖아요. 네. 예, 집 그렇죠. 가까운 네. 동네에서도 보면 우리가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푸드 트럭인데 이 5분은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 푸드 트럭 네. 앞에 여러분 아까 그 소개에서도 보셨죠? 기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기부 푸드 트럭 협동조합인데 박종기 대표님 자세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부 푸드트럭 협동조합은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전국 영업을 하면서 네. 수익을 올리고 나눔이라는 실천을 좀 하자고 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네. 근데 세종의 지역을 기반 두고 있고 현재 오후까지 협약이 끝났고 세대가 협약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푸드 트럭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에서 예, 그게 일정 부분을. 일정 부분을 기부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기부가 아닌 네. 매달 기부를 협약으로 해서 아, 한 명이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시일반 기부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5분 5호까지 5호까지. 있고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8호까지도 이제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 올해 상반기 완료됩니다. 협약은 약속은 끝났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게 네. 착한 가게세요. 네, 이분들이 그 착한 가게가 무엇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매월 3만 원 이상을 그 지역에 기부를 해서요. 그 어려우신 분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착한 가게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희 그 박종기님 께서는 이제 그 800호점에 가입이 착한 가게 800호점에 가입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8이라는 숫자가 사실 이렇게 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행운을 주는 숫자거든요. 그쵸, 돈. 네, 그 숫자에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가 기부를 하는데 요 기부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그쵸.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사랑의 열매 같기도 한데 기부한 금액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한번 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8이라는 숫자는 간단한데요. 일단 8이 좀 오뚜기처럼 생겨서 아, 언제든지 오뚝스러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 쪽에 기부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어차피 기부를 하려면 공신력이 좀 필요했고 간접 기부했을 때 공신력 있게 기부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랑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과 노약자 이쪽에 기부 좀 해달라고 네.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그렇군요. 근데 네. 박종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기부를 해보시고 너무 좋아서 주위 분들, 특히나 가족분들한테 많이 권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권하게 되셨어요? 일단 저희 아버님께서 기부자로 좀 유명하셨고 네. 저도 진정한 효도는 아버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네. 맞다 생각을 해서 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시일반 같이 하는 게 좋아서 일단 가족부터 시작하자고 저희가 네.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참여하시는 가족들이 누구 계세요? 현재 저하고 네. 저희 와이프 네. 그리고 장인, 장모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 그리고 네. 친동생 재수 씨. 다 하고 계시죠. 아니 그럼 누가 그분들이 다 아니 궁금한 게 그분들 기부를 하시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그분들이 다 푸드 트럭을 하시면서 기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른 개인적으로 활동들? 기부를 해요? 저희 아버지 빼고 다 푸드트럭합니다. 야. 온 가족이 네. 푸드 트럭 운영하셔. 이야. 아니 그러면은 진짜 전 너무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예. 가족들이 모이면은 메뉴 걱정은 안 해도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식사에서부터 하지만 디저트까지. 일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기부 얘기를 사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 끝나고 일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그래요? 가족들이지만. 네, 제가 좀 무지했군요. 네. 어쨌든 이렇게 가족들 전부 이 기부 문화에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 네. 아내이신 이제 이주연님 같은 경우에 남편이 이렇게 뭐 기부도 함께 하자 이런 얘기했을 때 처음부터 야 너무 좋다. 흔쾌히 동참을 처음부터 하신 거예요? 어떠세요? 반대하지는 않았고요. 네. 나는 이제 남편이 푸드트럭 처음 시작하면서 원동력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네. 꾸준하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네. 저희도 저도 같이 가볼까 이렇게 해서 봉사를 따라가 보게 됐어요. 네. 근데 이 봉사가 어려운 게 아니고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이제 꾸준하게 더 가자 해서 반대하진 않고 저도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는 그 박종기 대표님께서는 봉사 시간도 2,000시간이 넘었다고. 우와. 와. 네, 저희 아버님께서 사실은 공주시에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초대로 개설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거기가 어릴 때부터 놀이터였어요. 네. 그러니까 놀이터가 이제 휴지 줍고 지금의 그게 친구들이고 다 그렇습니다. 봉사가 늘 가까이에 있었네요. 네. 사실은 그게 놀이터였는데 보니까 봉사였던 겁니다. 삶이. 그렇군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예, 되셨네요. 아버지께서 이사장이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뭐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이 기부에 동참을 네. 하게 되셨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세 분은 어떻게 해서 또 기부 푸드트럭에 동참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박기현 대표님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푸드트럭 하고 나서 얼마 후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음식 재능 기부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취약계층에 기부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약간 몸이 불편한 어린이들이 푸드트럭도 신기해하고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참 뿌듯함을 느꼈었어요. 네. 그리고 있다가 지금의 대표님이 기부 트럭 협동조합을 만들 건데 네. 같이 동참하는 거 어떠냐 해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아, 원래 좀 친분이 있으셨나요? 네, 같이 푸드트럭 하면서 네, 아. 친분이 좀 있었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게 되셨고 네. 뒤에 이제 윤영수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기부 함께 하게 되셨나요? 뭐 기부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나는 할 수 없는 일, 뭐 좀 크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기 전에는. 네, 네. 그랬었는데 이제 박 대표님 말씀 이렇게 듣고 아 작지만 나도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오래 할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게 돼서 저희도 깊고 같이 그래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아니, 박종기 대표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마음을 움직이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제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푸드 트럭을 하면서 장사를 하지만 네. 이 장사하면서도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제 좋은 사람들 근데 이제 저희들끼리도 같이 논아 먹고 나눠 먹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부터서도 논아서 할 때 참여를 할 때 기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도 뿌듯함을 느끼면서 이거 작은 거지만 나도 할 수 있구나. 꾸준히만 해보자. 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뭔가를 네. 특별히 만들어서 기부한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서 네. 조금 나눠주는 거에서 네. 오는 뿌듯함이 크셨군요. 네네. 근데 사실 이런 네. 거를 들어도요. 네. 저 같은 사람이면은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는 거기서 끝나거든요. 저도 마음을 못 뗄게요 하는데 우리 윤영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되게 기억해 주시면서 또 마음으로 되새겨셔가지고 함께 동참하신다는 게 되게 대단하신 그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전에도 뭐 봉사나 이런 선행에 관심이 좀 많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좀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잠깐 이제 그러니까 뭐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가서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같이 동참을 해서 조금씩 했던 일들이 뭐 19년도에는 뭐 남편도 이제 시장님한테 표창장도 받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게나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에도 활동하셨네요. 봉사로 네. 표창장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네네. 그랬었는데 이제 뭐 저 생활도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조금씩 멀어지게 되더라고. 이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다 보니 푸드트럭을 접하고 나서 대표님한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지금 굉장히 네. 좀 뭐라 그럴까 자랑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것 담담하게 같아요. 그냥 말씀하시지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봉사활동은 주로 어떤 곳에서 하시고 또 뭐 푸드트럭으로 하신 거야? 아니면 다른 일로? 아니요, 그때는 네. 푸드트럭을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고아원하고 네. 장애인 그런 쪽에 그러니까 약간의 뭐 이제 목욕 봉사도 아이들 막 씻기고 빨래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 네. 빨래 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일손이 모자라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나 못해라고 했다가
한번 가고 나니까 또 자꾸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가보고 싶어지고 자꾸 예, 생각나고. 예, 예. 아, 그랬던 봉사는 것 같아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하기용님, 예, 어떻게 해서 기부 푸드 트럭에 동참하게 되셨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내의 생각이 좀 많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부를 하면은 사실은 내가 한 기부의 행위가 어려운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될까 하는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아내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왕이면 공신력 있는 이제 사랑의 열매 또 그때 마침 또 때마침 타이밍 좋게 여기 박 대표님께서 또 네. 손을 내밀어 주셔서 네, 기부를 할 수 있게 된 좋은 동기가 되었습니다. 네. 또 막상 해보니까 이게 그냥 푸드 트럭을 운영하는 것보다 나는 기부 푸드 트럭이라는 그런 약간의 사명감도 좀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재료 준비부터 네. 이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할 때까지 그냥 마음가짐 자체가 좀 더 네, 정성이 들어가고 모범이 돼야지 하는 마음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리네요. 네. 아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뭐 남편이 권해서 아내가 권해서 아니면 주위에 좋은 친구 이렇게 같은 직장 동료 주위에 좋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시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그럼 이 푸드트럭 대표님들을 이렇게 모셨으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 5분의 메뉴를 간단하게만 소개를 들었거든요. 네, 그 메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들 네. 어떻게 더 준비하셨는지가 네. 궁금합니다. 먼저 하기용 대표님부터 네. 주력 메뉴가 뭔가요? 네. 우선 저희 푸드트럭 차 이름은 방방곡곡이고요. 네. 네.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간다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되었고, 네. 주 메뉴는 뉴욕 핫도그랑 충무김밥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네, 둘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메뉴가 좀 안 어울릴 수 네.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큰 카테고리로 빵과 밥을 좀 잡고 싶은 마음에 빵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밥을 좋아하시는 분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보통 뉴욕 핫도그는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 핫도그, 우리 막대 핫도그를 많이 찾으시는데 또 아내 얘기를 하게 되지만 네, 이제 차를 새로 받다 보니까 네. 이 새 차에 사실 수요도가 좀 더 높은 건 튀김류나 구이류가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메뉴긴 한데 이 차를 아끼고 애착하는 마음 때문에 네. 구이류나 튀김류는 피하게 된 겁니다. 메뉴에서. 네, 그래서 주위 분들이랑 지인분들이랑 상의한 결과 차를 최대한 좀 깨끗이 뭐 냄새도 좀 덜 배이면서 할 수 있는 메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게 된 게 뉴욕 핫도그인데 저희 뉴욕 핫도그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버터의 구이 이런 뉴욕 핫도그랑 조금 다르게 조금 웰빙 뉴욕 핫도그라고 빵과 소세지를 쪄내는 방식입니다. 네, 그것도 많은 분들이 쪄내면 조금 맛이 없지 않을까, 좀 싱겁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막상 이제 소스랑 또 안에 재료들이랑 같이 드셔보시면 훨씬 더 건강한 맛을 또 즐기실 네. 수도 있고, 네, 또 쪄내는 방식 때문에 좀 빵도 그렇고 좀 더 쫀득쫀득한 네, 네. 식감을 또 즐기실 수 있어서 네, 그렇게 쪄내는 방식으로 유니크하게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처음에 뉴욕 핫도그로 시작을 했지만 행사장을 가보니까 의외로 또 밥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제 뭐 요즘 뭐 불초밥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또 좀 색다른 메뉴가 없을까 해서 푸드 트럭으로는 좀 흔하지 않게 충무김밥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연령대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왠지 네. 충무김밥은 그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아. 찾으시고 그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층, 예, 아니면 아이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푸드트럭 맞아요. 이용할 때 각자 나는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었는데 각자 줄을 서야 어디 못 되잖아요. 가게 예. 여기서 다 먹으라고. 그냥 여기 가서 한꺼번에 해결하면 너무 좀 아이디어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옆에 계신 윤영숙님은 어떤 메뉴 하고 계세요? 저희는 큐브 스테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식사도 되면서 이제 간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제 술안주 될 수 술안주. 있는. 예, 그래서 스테이크 덮밥하고 네. 스테이크를 판매를 해요. 근데 저희 집만의 고집이라고 하면 냉동을 안 쓰고 예, 냉장을 이용을 해서 그걸 다 손질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처음에는 시중에서 만드는 소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네.
제 입맛에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스도 다시 또 만들게 돼서 네. 그 소스를 특제화해서 이제 만들고 굽다 보니까 손님들이 저희 차 앞을 딱 지나가면 이 냄새 하면서 그죠. 그냥 지나갈 수 그렇죠. 없다고 네.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뿌듯함도 있고 다시 찾아주시는 분도 있고 네. 몇 번씩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 음식 하길 잘했다 생각도 들지만 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푸드트럭 하면 네. 이제 빠르고 간편하고 그렇죠, 간편한. 좀 네. 정성이 적게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윤영숙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와, 소스 다 굉장히 개발해서 고민. 만드시고. 와. 냉장육에 그러니까요. 진짜 엄청 손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손이 네. 많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아니, 또 얼마나 이 맛이 이 향기 이 향부터가 못 네. 지나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손님들이. 네, 네. 얼마나 맛있으면은 진짜 발걸음을 붙잡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저도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의 그 소스나 그런 구워지는 그런 네. 것들이 네.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요. 구운 정도. 그렇죠. 네, 네. 아니, 제가 굉장히. 흉내 내보려고 했는데 그 소스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은 되게 그냥 많이 연구해서 이렇게 하시지만 얼마나 밤을 새시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고민을 하시고 하셨을까 처음에 싶어요. 이 메뉴를 선정할 때부터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실패도 많이 해봤었는데 그래도 고기는 전 국민이 좋아하는 메뉴에서 그렇죠. 빠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고기로 해보자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냉동을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린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좋은 고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냉동을 쓰게 된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직접 큐브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큐브처럼 네모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손질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질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소스도 산 거 말고 내가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생각. 그래서 소스도 이것저것 배합을 해보고 물어도 보고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만 맡아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다시 뒷걸음질해서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 소스 비법이 뭔가요? 이러면 안 되죠. 메뉴도 몰라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메뉴 개발, 차별화는 사실 또 생존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담담하게 역시나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지 네. 또 느껴지고요. 앞에 박규환 대표님은 어떤 메뉴 주력으로 해서 팔고 계신다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메뉴는요, 홍콩 에그 와플이라고요. 네. 홍콩에서는 진짜 유명한 에그 와플 그런 디저트거든요. 네. 네, 그걸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게 와플이에요? 와. 엄청 화려하네요. 지금 저기 화면에 보니까요. 네, 네. 아이스크림. 네.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동그란 와플에다가 네. 아이스크림이나 생크림, 그다음에 뭐 토핑류는 뭐 딸기가 될 수도 있고 네. 망고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토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뭐 연출의 자유로움이 있어갖고 손님들이 이걸 사가시면은 한 번씩 딱 사진을 찍으세요. 네. 너무 예쁘니까. 일단 사진 비주얼적에서 네. 예, 이겼어. 맛은 뭐 기본적으로 네. 아이스크림하고 빵하고 맛있는데 당연히 맛있겠죠. 비주얼적으로 또 이렇게 좋으니까 네. 손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용무 씨는 네. 저런 거 먹어봤어요? 저는 조금 그 단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거는 좀 먹고 싶네요. 사진 그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란 와플에 네. 예, 거기에다가 아이스크림. 올리고 네. 네, 고기에다가 생크림 올리고 고기에다가 과일 올리고 네. 예, 이거 무조건 맛있는 조합이거든요. 예, 정말 그 지금 가서 먹어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그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요. 직접 가서 한번 드셔봐야 됩니다. 네. 예, 요거 드실 분들 축제장을 막 돌아다니시다 보면 우리 사장님 보이실 거예요. 예, 보물찾기 하듯이 계란 와플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평범한 와플은 많이 먹어봤는데 네. 에그 와플은 좀 생소한데 저렇게 비주얼까지 좋으면 진짜 말씀하신 저 거 많이 먹어봤거든요, 솔직히. 네.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빵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플이.
정말 맛있습니다. 한주원 아나운서가 혼자 많이 먹겠습니다. 근데 미식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맛있는 것만 잘 골라 먹는데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사장님 얼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박기환 사장님, 네 대표님. 네. 예, 자 이렇게 달달한 아이스크림에 와플까지 이야기 나눠봤고 옆에 계신 이제 이주연 대표님 아까 닭강정 하신다고 하셨었나요? 네, 맞습니다. 닭강정은 다 진짜 다 좋아하지 않나요? 전 국민이? 남녀노소 할 거 네. 없이 다 좋아하시죠. 네. 지금 이 메뉴는 어떻게 해서 판매하게 되셨어요? 저는 푸드트럭 한지 코로나 시기 포함해서 7, 8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 사이에 닭꼬치도 해보고 곱창, 야채 곱창, 네. 그리고 간식류는 핫도그, 소떡 이런 그 휴게 음식 같은 것도 다 해봤는데 여러 메뉴를 하셨네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닭 요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닭을 지금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닭강정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제 닭강정을 소개하자면 저는 수제 닭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말은 수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푸드트럭에서 판매하셨을 때 초벌과 재벌을 해야 완전하게 익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거는 네. 생닭으로 염지부터 반죽 그리고 튀김 네. 그리고 포장까지 다 해서 네. 바로 한 10분 안에 일단은 초벌을 해두면 한 5분 안에 다 나갈 수 있게 스피드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최대한 맛있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메뉴를 정말 다양한 걸 하셨네요. 닭 요리도 여러 종류를 네. 그동안 해오셨는데 아니, 다른 거 다 안 하고 딱 닭강정으로 딱 꼽으신 이유가 있나요? 따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닭을 좋아하니까 신발을 튀겨도 너무 맛있듯이 닭 요리 중에서도 튀긴 걸로. 네, 그래서 저희 닭강정은 식어도 맛있어서 이 메뉴 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또 닭 요리를 계속 볶음도 해보고 흔히 말하는 닭갈비 이런 것도 다 해보고 구이도 해보고 다 했는데 제 입맛에는 닭강정이 네. 제일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소스랑 염지 배합이 가장 중요해서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꾸 네. 맛이 더 궁금해져 상상하게 돼요. 네. 염지와 그 차이가 다 하신다고 뭘까? 예, 하니까. 다 하신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져요. 어쨌거나 이제 부부가 함께 푸드트럭 운영하시니까 맞아요. 네. 메뉴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박종민님은 아까 커피 하신다고 했어요. 음료, 네, 디저트. 커피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커피를 준비할 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워낙에 커피숍도 많고 또 커피가 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온도나 물이나 원자재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제가 커피를 일단 하게 된 계기는 기부함에 가장 빠르게 접근하기가 좋아요. 남녀노소 커피를 다 드시기 때문에 일단 조건은 그거였습니다. 그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 장단점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일단 우유는 꼭 생유를 써야 되고 네. 커피숍과 똑같이 원두도 아라비카 이상 써야 된다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근데 커피가 너무 식상하다 보니까 컵빙수나 네. 과일을 준비한 팥빙수, 네. 과일 빙수를 주력으로 많이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정희 대표님하고 이주연 대표님은 이제 부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늘 함께 이동을 하시겠네요? 그건 아닌가요? 또? 네, 왜냐면 각각 이렇게 기름차와 네. 커피차가 따로 있어요. 네. 커피차에서는 기름을 튀기는 게 좋지 않습니다. 기름이 날라서 커피를 방해하니까. 네, 각각 성분이 물과 기름이어서 차는 따로 움직이는데 지원은 가죠.
아, 물과 기름이고 두 분 사이가 물과 기름은 아니신 거죠? 메뉴만 그러신 거잖아요. 사이는 너무 좋으신 거죠? 퇴근 후에만 좋습니다. 그건 어느 사업장이나 마찬가지로 생각 드는데 네, 저희가 더 이상 깊이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두 분은 어디 가신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세종에서 오신 5분의 대표님 네. 메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유나 씨하고 용무 씨가 저기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자, 여기는 아침마다 푸드트럭 현장입니다. 네. 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받았으면 돈 안 받아요. 네. 네. 우리 출연자분들이 준비한 메뉴가 아주 한상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푸드트럭 음식 바로 조리해서 이제 먹어야 네,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방송 관계상 그러지 못하는 점 네, 많이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 씨 여기 보니까 음식이 아주 많이 차려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요 중에서 아주 유나 씨의 마음을 홀딱 네, 군침을 아주 사르르 풍기는 그건 어떤 음식입니까? 제가 또 아까 인사드릴 때도 음식 준비되어 있죠. 살짝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그러니까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왔는데,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 저는 무엇보다도 요거 이렇게 우리 이 수제 핫도그 여러분. 뉴욕 핫도그. 뉴욕 야, 핫도그가 완전 보이시나요? 뉴욕이에요. 예, 뉴욕이야. 야.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리지널도 있고요. 기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본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기본도 있고 또 뭐 미트 칠리 치즈 소스. 그게 뉴욕이거든. 그쵸, 뉴욕, 네. 그쵸.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하나, 핫칠리, 또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그쵸, 분들. 약간 멕시코 쪽, 네. 입맛대로 골라 드실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제가 입이 좀 작은 관계로 오늘 이 뉴욕 핫도그도 못 먹을 것 같고. 지켜드려요. 지켜드려요. 네.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 저 충무김밥. 아,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순신 장군님.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 집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하기용 대표님 푸드트럭 네. 맞죠? 여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야외에서도 돌아다니면서 더울 때도 있고 또 추울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충무김밥 하면은 석박지랑 오징어 하는데 이 집은 특이하게 쥐포로다가 쥐포. 와. 이게 아주 별미입니다. 특이해. 여러분들 안 드셔보셨죠? 이런 거 쥐포 충무김밥 안 드셔보. 제가 한번 대신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보니까 충무김밥이요. 네. 아, 통통해요, 아주. 오, 예. 맞아요. 누가 보면 순대인 줄 알겠어, 찹쌀 순대. 예. 이게 또 우리 하기용 대표님께서 그냥 정말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게 양껏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양이라고 합니다. 야. 제가 뭐 말 많이 안 하고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는데 석박지 많이 크네요. 네, 석박지나 뭐 핫도그나 뭐 한 입. 거기서 거기네요, 네. 어묵도 들어있었네요. 쥐포랑 같이 해가지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핫도그가 지켜주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야, 이거. 이거 쥐포가 들어가니까 네네네. 예, 뭐라고요? 토마토 해주고 네, 통역, 네. 쥐포가 들어가니까 쥐포가 들어가니까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네, 석박지는 안 드시나요? 지금 헛박지 먹을 거예요. 네네, 지금 공간 확보 중이니까요. 네. 헛박지 먹어볼까요? 네. 소리. 야, ASMR, 예. 와, 무가 제가 봤을 때 제주도 무네요. 아주 단단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 대표님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아삭아삭한 게. 아삭아삭. 근데 이 쥐포가 진짜 별미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다른 충무김밥에는 이제 오징어를 좀 많이 쓰는데 이 쥐포, 그러니까 특색 있게 좀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뭐 오징어가 비싸서 그러신 건 아니시죠? 아, 그렇지 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훨씬 맛있어요. 이게 훨씬 맛있어요. 네, 아니 유나 씨가 이렇게 드시고 계시니까 저도 좀 이제 뭘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조금 몸 관리하냐고 몸에 조금 신경을 좀 쓰고 있거든요. 아, 네. 저한테 필요한 건 바로 단백질인데요. 예, 요 단백질 있는 큐브 스테이크가 저는 너무 먹고 싶고 거기에다가 또 특제 소스는 과연 어떤 맛일지 제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도시락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드시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스테이크 그리고 파스타, 볶음밥에 네 후식으로 이제 뭐죠 이거 파인애플까지.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소스를 얼마나 주셨나 이거 조금만 기울이면은 뭐 다 흘러내리겠네요. 예,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도시락 요 그릇에 나가는 거죠. 와, 이 보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어요. 네, 일정치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직접 손질한 게 딱 그쵸. 느껴집니다.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가 우리 윤영수 대표님께서 직접 네. 만드시는 그 비법이 담긴 소스입니다. 어때요?
야, 단백질 올라온다. 자, 일로 와. 아니 저도 단백질을 좀 부족해가지고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사실 제가 철판 스테이크 집을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큐브 스테이크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잘 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면마다 바로 이제 육즙을 가질 수 있게 강한 불로 싹 한번 해주고 그래서 그 안에 육즙을 잡아야 되거든요. 육즙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게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맛있다. 소스를 직접 만드시다 보니까 이 시판 소스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요 소스가 자극적인 게 좀 덜하다 보니까 이게 고기를 먹는 건지 소스를 먹는 건지 모를 때가 있는데 야 소스 먹으면서 타격감을 딱 주면서 고기는 그대로 또 건드리지 않기 소스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고기 맛까지 딱 느껴지는 게 야 그리고 마지막에 어우러지는 것까지 야 너무나 맛있습니다. 야. 저는 좀 존경스러운 게 이게 사실 저희 촬영 때문에 조리한 지가 좀 됐는데도 고기의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오히려 고기 향이 그대로 그 깊은 맛이 나니까 지금도 너무 맛있어요. 그 비법은 냉장 고기를 쓴다. 좋은 고기를 그렇죠, 쓴다라는 거. 그렇죠. 냉동이 생고기를 아닌. 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좀 기대가 되는 그 음식인데요. 또 뭐 먹어보면 될까요? 닭강정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닭을 너무 좋아해서 푸드트럭을 하신 우리 닭강정. 이게 사실 닭강정의 꽃이거든요. 그렇죠. 이 닭강정이라면 이제 또 맛집이 굉장히 많죠. 전국에 한 개씩은 꼭 있는데 그만큼 이제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 사랑스러운 녀석 제가 한번 안 먹어볼 수가 없죠. 보겠습니다. 저도 먹어볼래요. 닭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떡튀김까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희만 먹어가지고. 예. 되게 제가 대표니까 대표로 맛보는 거니까. 이런 날도 있어야죠. 예, 저희도 이런 날도 있어야 됩니다. 네. 뭐예요? 이야 바삭바삭해 바삭바삭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우리 닭강정은 식어도 맛있다. 라고 해주셨는데 식으니까 좀 더 닭강정스러워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코팅돼 있는 양념이 아주 바삭합니다. 이 닭강정과 순살치킨의 다른 점은 그 바삭함에 있는 거거든요. 튀김도 잘 튀기신 것 같지만 요 코팅이 이제 딱 입혀졌을 때 적당량 입혀지면서 또 식으니까 바삭. 네, 그리고 아주 크리스피한 느낌. 이거 좋은데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유나 얼마나 씨는 드시는 거예요? 유나 씨는 아침을 그냥 여기서 해결하시려고 아니, 오신 것 닭강정에 같은 석박지를 기분이에요. 드시면 어떡해요? 너무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먹으니까 네. 살짝 좀 목이 좀 메인. 자 이제 방송에 하시니까 마무리하시죠. 네. 예. 마무리는 느낌 있게. 우리 또 박정희 대표님의 커피. 네, 커피. 네. 요것도 이제 찰떡구마 활용점검을 해줘야 되거든요. 또 커피를 되게 좋은 걸 쓰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딱 먹어보니까 요거 약간 콜롬비아 남부 쪽 해안에서 해풍맞이 커피 나오면서 채취한 것 같은 느낌이. 네,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맛봤어요. 야, 너무 맛있고. 정말 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계신지 알 것 같습니다. 유나 씨 우리 푸드트럭 사장님들 응원하면서 저희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푸드트럭 사장님들 화이팅! 두 분 맛있게 드시는 거는 참 보기 좋은데 네. 금윤아 씨는 오늘 아침을 여기에서 다 이렇게 해결하고 점심 저녁까지도 먹어갈 태세인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네. 많이 먹을 생각이 아니었는데 진짜. 다 너무 네. 맛있어가지고요. 네, 거의 너무 진심이 들어가더라고요. 느껴졌었어요, 유나 씨. 아니 근데 대표님 이렇게 이제 각자 메뉴에 음식에 다들 진심이시고 기부에도 진심이시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 처음에 다들 이렇게 푸드 트럭을 하게 되셨는지 요리는 좋아하셨는지 먹는 건 또 좋아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 박종기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처음 푸드 트럭 하게 되셨어요? 앞에 있는 걸 들어서 들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전기 엔지니어였습니다. 네. 예, 오. 전기 엔지니어였는데 지인한테 그때 당시 와이프를 소개받았고 네. 와이프가 푸드트럭 하고 있었습니다. 아. 와이프를 만나려면 푸드트럭 하는 축제장을 가야 됐었고 일하는 모습을 네, 그 현장에 가셨군요. 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제가 네. 찾아갔죠. 어. 보고 반해서 결혼을 하려면 네. 저도 푸드트럭 해야 되겠다. 뭘 보고 반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두 분 좀 같이 좀 잡아주세요 지금. 저 우는 거 아니고 눈이 건져서 그런 거고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이뻤습니다. 눈이 너무 건조한데? 아니.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건조하면 눈물이 안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이 너무 아픈데 그냥 비바람 맞으면서 일하는 여자를 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 너무 멋있다. 그래서 네. 제가 기부를 하자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푸드트럭 시작하게 됐죠. 아니 옆에 있는 네. 이주연님은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데 지금 두 분이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년? 1년. 아직 안 됐지? 그래서 저렇게 눈물 나실만 하네요. 네. 그럴 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눈물 나실만 하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첫눈에 딱 반하셨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주연 씨를 보면서 아 내가 지켜주고 보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른 트럭들은 부부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지켜봤을 때 네. 혼자 하는 모습이 많아서 저거를 그냥 해야겠는데? 다니는 직장이 있는데 예, 나 엔지니어인데 심지어 음식하시는 그때 사람도 당시 아닌데. 제가 또 지사장을 또 맡고 있었고 기술 제가 또 글로벌 엔지니어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야. 와. 근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생각했고 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두가 열심히 재료로서부터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야. 멋지시네요. 네. 진짜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맨날 혼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일 하셨던 분이 아니시니까. 엔지니어시잖아요. 네. 근데 푸드트럭 음식을 하려면 전혀 다른 분야인데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 조사 같은 거 좀 해보셨어요? 아, 네, 시장 조사를 1년 했습니다. 와. 왜냐하면 분명히 기술을 포기하려면 중간에 만류도 많았을 거고 저도 다시 돌아가는 좀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시장 조사를 1년간 했습니다. 1년간 했을 때 일단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고 엔지니어는 많은 곳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네. 제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푸드트럭을 시작한 걸로 네. 저는 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낭만남. 네. 사랑 오직 사랑 하나로.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아내인 이주연님께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푸드트럭을 계속 먼저 하셨던 거잖아요. 네. 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러면 이제 푸드트럭 하셨던 거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세종에 푸드트럭 페스티벌에 하는 축제에서 반해가지고 시작을 네. 했고요. 아, 축제를 보시고 참가하시고. 네. 그러니까 세종 살다 보니까 세종 축제에 그냥 우연치 않게 직장 다니면서 동료들이랑 놀러 갔다가 굉장히 많은 푸드트럭들을 보고서 직장 생활보다는 이 푸드트럭을 하면 더 재밌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무작정 시작을 했죠. 근데 집에 만류를 하시기는 했지만 이 열정을 이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직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네. 그냥 직장 생활만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후회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와. 네. 그래서 일단은 1톤은 지금 바뀌긴 했지만 0.5톤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기는 했죠. 아니 근데 유나 씨 우리가 보통 푸드트럭이 많으면은 다 먹어보고 싶다 생각하지 내가 저걸 해봐야 되겠다 생각 잘 안 하지 않나요? 관련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직종은 매번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나도 좀 안정적이게 좀 몸도 좀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저랑은 또 반대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도전해 보시니까는 어떻게 딱 생각하신 대로 이렇게 더 즐겁고 삶이 윤택해지고 하셨나요? 장밋빛? 저도 좀 바꿔보게. 예. 일단 푸드트럭의 매력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분명히 있긴 있고 저하고 좀 잘 맞았던 게 저는 돌아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하고는 지금은 잘 맞고 있는 거고 네. 이 푸드트럭을 죄송해요.
네. 잊어버려 뭐라고 긴장을 좋아하는 해가지고 좋아하시지만, 네. 생각보다 어려우셨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가 네. 푸드트럭 먼저 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봤을 때 그냥 마냥 줄이 많이 서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것만 보고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주변에서 알려주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그냥 발품을 많이 팔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일단은 발품을 팔아서 시작을 했긴 했죠. 집에 네. 그래서 자리 반대하는 대로. 데까지는 네네네. 고생 많이 근데 막상 하셨죠? 시작해 보니까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한 1000배 정도는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한 10,000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직장 생활 하셨을 때 비해서. 아니요. 푸드트럭을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네. 자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개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은 퇴근하면 자유의 시간이지만 직장 생활은 푸드트럭은 끝남과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거든요. 다음 행사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런 각오한 것보다는 진짜 10,000배 이상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와. 푸드트럭 축제 괜히 가셨네요. 예. 아니에요. 매력은 있습니다. 포도 매력은 출연을 있어요.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남편분을 사랑하시는 거니까요. 잘하신 거죠. 자, 우리 박 기현님은 어떤 계기로 푸드 트럭을 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저는 베트남에서 네. 한 4년 동안 있었어요. 네. 그렇게 있으면서 한식당도 하고 뭐 양식당, 파스타, 피자도 했었는데 아. 거기 접고 나오면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는 내 가게를 갖고 싶다. 작고 이쁜 가게를 갖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서 우연찮게 푸드트럭을 보게 되고요. 그 푸드트럭을 보게 되면서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야. 푸드트럭이라는 게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네. 그렇죠. 제 고정 매장도 해봤지만 고정 매장에서 손님 안 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 손님 하나 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찾아가서 네. 서비스 해주는 게 장점이네요. 훨씬 더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해갖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작고 예쁜 가게이면서 동시에 이동까지 되는 찾아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푸드트럭 하고 계시고요. 뒤에 윤영숙 대표님은 어떤 계기로 해서 푸드트럭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캠핑카를 구입을 했어요. 네. 캠핑카요? 네, 캠핑카. 놀러 다니시려고? 네. 네, 예, 그거를 이제 계속 보러 다니다가 결국에 캠핑 푸드 트럭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푸드 트럭을 할 계획은 아니요, 없었는데 전혀. 캠핑카를 샀는데 거기에 푸드가 붙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캠핑 단순하게 나 캠핑카 갖고 싶어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캠핑카이면서 푸드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군요. 장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나 직장 생활하면서 어디에 잠깐 세워놓고 커피 조금 팔면서 그냥 한 10만 원만 벌어도 와, 생각만 해도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기름값만 벌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아하. 네.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네. 지금 보니까 우리 대표님 아주 낭만 있으시고 감성 있으세요. 네. 예. 자, 그런데 이게 또 뭐 낭만 여행이기도 여행이겠지만 사실 일이라는 거가 붙으면 또 오롯이 또 여행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낭만적으로 전국 일주 뭐 캠핑카로 여행도 하고 거기에다가 커피를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돈도 좀 이렇게 버는 네. 두 마리 토끼를 정말 다 잡으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내쫓김? 내쫓김. 네, 뭐 이런 것들이 태반이고요. 네, 그러니까 생각했던 그런 캠핑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상과 현실이 너무 네, 다르군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도 되게 의외예요. 그러니까 네. 한번 이제 한 발짝 들여놓고 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달랐지만. 네. 하지만 그래도 진짜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꾸준히 지금까지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네네. 옆에 계신 하기용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네. 푸드트럭을 하게 네. 되셨나요? 옆에 계신 윤영숙 대표님이랑 시작된 계기가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내는 직장 생활을 25년 넘게 이제 하고 좀 번아웃이 왔나 봐요. 그래서 잠깐 쉬는 동안에 평소 버킷리스트였던 캠핑카를 저 몰래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몰래요? 네, 몰래요. 그래서 얘기하시는데.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어디 좀 갈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갔더니 네, 그 캠핑카를 판매하는 곳이었고, 근데 또 뭐 아내 버킷리스트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어떻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윤현숙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그 캠핑카가 저도 그냥 캠핑만 다니기에는 좀 그것 때문에 아내랑 마찰도 많았지만 또 다행히 그 캠핑카가 이제 푸드 트럭이 허가된 캠핑카여서 좀 전국 일주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우리 생산적인 수단으로 좀 활용을 하자. 네.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입은 그렇게 하셨군요. 네. 네,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앞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푸드 트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2번 캠핑을 가보고요. 그 이후로는 이게 확실히 현실이랑 좀 맞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차가 움직이는 식당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캠핑 장비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또 캠핑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음식 관련된 장비를 또 다 내리고 다 싣고 다닐 수는 없군요. 네네 그 두 가지를 또 다 할 수가 없으니 네 그렇게 실제로는 맞지 않지만 네. 그래도 또 나중에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네 그 캠핑카로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애지중지 네 관리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네. 하는 걸 못 하시는구나. 아니 박종기 대표님 진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너무 순진하신 거고 너무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 하실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네. 여행 다니면서 어. 음식도 팔고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예비 푸드트럭 창업자를 위해서 뭐 많으실 조언 거예요. 같은 네.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푸드 트럭커들도 합법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일단 길 위에서 함부로 장사를 하는 건 안 됩니다. 허가된 장소에서? 예, 허가된 곳에서만 하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불법입니다. 네, 불법이고요. 그리고 메뉴 같은 것도 이 불법을 잘못하면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아무 데나 열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푸드트럭이 움직이지만 움직이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타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잘하는 것보다는 타인이 먼저 좋아하는 거를 원해야 수익성이 좋고 그렇죠. 대중분들. 그렇죠. 메뉴를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실습을 하던 아르바이트로 스텝을 먼저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도 적성이 안 맞으면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현장 경험이 중요하군요. 네, 현장 경험이 중요합니다. 최소 한 달은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 가족들한테 말하고 지지를 얻어야 식구들도 도와줄 수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지지 얻어야 되고 어쨌든 스텝으로 좀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 계신 이주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 오래되셨잖아요. 여기에서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생각보다 10,000배 이상은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바퀴가 달려서 각 지역으로 차들이 가는데 거기서도 알바를 고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분들이 고용을 했을 때 정말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신 다음에 역시나 경험. 경험을 쌓은 다음에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박기현님은 뭐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거의 뭐 같은 맥락인데요. 네. 지금같이 뜨거운 날 한번 나가서 푸드트럭 안에서 딱
3-4시간만 있다 보면 네. 하고 싶은 건 없을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가요? 어떻게 하라는 아니요. 건가요? 그만큼 한번 겪어보고 네. 추운 겨울도 겪어보고 이렇게 뜨거운 날도 한번 겪어보고 네. 아, 겪어보고 자기가 견딜 수 있으면 하시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극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내 스스로 테스트해봐야 된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나가서 푸드트럭 하면. 아니, 실질적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뭐 네. 34도, 35도인데 네. 뜨거운 불 앞에서 네. 계속 요리를 그러네요. 해야 튀김기 있죠. 그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기계 있죠. 열기 엄청 나옵니다. 에어컨 상상만 해도 에어컨도 없이 하면은 거의 죽어요. 거기다가 손님들 막 줄 서 있어서 막 맞아요. 마음 조급해지고. 마음도 네. 급해지고. 아, 아, 그렇군요.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이 좋으셔 보여요. 윤영숙님. 네,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나쁜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네. 이제 좋은 점은 사람들을 이곳에 가도 만나고 저곳에 가도 만나고 네.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좋기는 하는데 앞에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푸드 캠핑카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푸드 트럭으로 바꿨거든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덥고 춥고 바람 불고 비 오고 이러면 제일 안 좋은, 제일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좋게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네. 어쨌든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낭만만은 있지 않다. 예, 무턱대고 준비하셔서 들어오셨다가 그냥 맹 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하계웅님은 어떤 조언 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아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픕니다. 그 이유가 이제 푸드 트럭을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뭐 정신적으로나 또 방금 앞에서 대표님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좀 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굉장히 덥고 굉장히 추운 날씨에 또 장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또 다른 경험이 생긴 게 계속 이제 아내와 둘이서 푸드트럭을 진행하다가 아내가 이제 잠깐 빠져 있고 그 자리를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대신해 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부부끼리 의견 차가 나고 찌지고 뽑고 싸워도요.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알바생은 네, 뭐 이렇게 딱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래서 또 다행히 지금 아주 가까운 가족 같은 두 분이 정말 제 일처럼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 이제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네. 혼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조금 큰 행사나 이렇게 가면 혼자서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여건이 안 되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나를 믿고 또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힘든 일이다. 네. 네. 자, 끝으로 각자 이루고 싶은 뭐 바람이나 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기용 대표님부터 네, 들어볼까요? 네. 앞에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푸드트럭이라는 게 그냥 내 사업이니까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좋은 모습만 보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중고차 매장을 가보시면 나와 있는 중고 푸드트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뜻은 하다가 이제 접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중히 시장 조사도 해보시고 저는 이왕 시작했으니까 좀 끝까지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세종 기부 트럭 조합에 가입이 돼 있지만 또 제가 많이 벌어야지 또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눔을 위해서라도. 이름답게 전국 방방곳곳을 누리며 끝까지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윤영수 대표님, 네. 저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기를 조리를 해서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할 때는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포기하면 또 제 위치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과 끝까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꿈 꼭 이루시고요. 또 박기환 대표님, 네. 이제
앞으로 이제 8호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이게 점점 늘어나서 뭐 100호기, 200호기 그런 식으로 기부 트럭이 무한대로 늘어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 네, 지금은 치열하지만 후에는 더 나눔을 할 수 있는 푸드트럭이 더 많았으면 하는 걸로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기부조합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박종기 대표님 꿈과 바람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뭐 선배님들 말씀 들어봐도 전국에 푸드트럭이 한 5,000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5,000대 정도 있는데 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갖는 그 핵심에 좀 기부 동참이 했었으면 네. 하는 바람이고, 더불어 빠른 시일 안에 기부 페스티벌을 한번 열어봤으면 합니다. 축제로 크게. 네, 그래서 그 행사장에서 나온 그 당일 나온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직접 기부하는 어우, 네.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종에서 오신 푸드트럭 대표 5분 마음까지 네. 온 기부하시는 5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만난 용문 씨와 유나 씨도 반가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의 푸드트럭이 5,000대라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시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그럼요. 건강하고 네. 행복해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박명원 아나운서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침마당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we're feeling it now. Running on memories, pedal to the floor, living in the moment, but we're dying for more. So many